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그리고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 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바이든 집권 세력이 이제 집권한 지 한 100일 좀 넘었죠. 앞뒤가 안 맞고 정치 위기로 급속하게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붉은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목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별 지장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붉은 달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이쪽과 저쪽, 엊그저께 우리나라는 비가 와서 잘 안 보였지만 또 위치가 조금 벗어났지만 달 개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개기월식이 있으면은 달이 아주 새빨갛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기월식 빨간 달이 크게 떴다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문팔육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죽을 자리 들어섰죠. 지금 세계가 지금 무지하게 혼란스럽고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마구마구 소용돌이 치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미국 가면은 반중 친미하고 한국에 돌아오면은 반미 친중하고 거의 미친 것 같은 그런 말하자면은 정신분열적 행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선고가 내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붉은 달이 저물고 있어요. 미국의 붉은 달은 바이든이라고 불리죠. 또 바이든을 뒷받침하고 있는 빅텍, 빅미디어, 여기가 미국의 붉은 달이죠. 저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NN, 그 악명 높은 돈 레몬 같은 경우에 시청률이 80%가 낮아졌습니다. 단 한 명도 시청 안 하면은 시청률이 100% 낮아진 거죠. 몇 명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이 80% 낮아졌습니다. 말하자면 200만이 시청하던 게 지금 40만이 시청합니다. 불과 몇 달 사이의 일입니다. 미국도 붉은 달이 저물고 있습니다. 태평양 이쪽 저쪽을 건너서 전부 붉은 달은 저물고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은요, 요새 이제 하도 거세게 올라오니까 겉으로는 반중, 속으로는 종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이든을 반중적 종중이라고 봅니다. 저한테 가끔 엠모라는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오는데 바이든 완전히 무지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전 그래서 이 자는 뭐 하는 자야? 알아보지도 않고 있지만 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는 엠모라는 한국인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바이든이 완전히 이제 반중으로 돌았고 이제 바이든이 중국과 맞겨루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든이 코로나 기원에 대해서 미 정보기관에게 결론을 90일 내에 내라고 명령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정보기관에 명령한 것 자체가 꼼수입니다. 이미 정보기관에서는 이걸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정보기관은 정보보고서입니다. 이건 과학의 문제지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기관 문제가 아닙니다. 5월 26일 미국인 68%는 코로나는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스무센 여론조사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앞으로 한 달 후 6월 26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엔 미국인의 80%가 코로나는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냐?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면 미국인이 코로나 공포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지금 5월 27일인데요. 미국인의 50%가 fully vaccinated입니다. fully vaccinated. 완전 면역이란 소리는 무슨 얘기냐? 모더나나 파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은 1회죠. 모더나 파이자를 기준으로 하면 2번 맞고 2주 지난 것. 이게 의학적으로는 2번 다 맞고 그러니까 첫 샷 프라임을 맞고 두 번째 샷
부스터를 맞죠. 2주 지나서. 부스터 맞고 나서 2주 지난 거. 2차 접종 이후 2주 지나면은 완전 면역 상태라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맞는 거 기준으로 하면 5월 10일경에 미국인의 50%가 2번을 맞은 거고요. 면역 기준으로 하면 의학적으로 그래 부스터 맞고 2주 지나면 거의 다 면역력 생겨. 면역 기준으로 하면 5월 하순에 미국인의 50%가 면역력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자료를 보면요.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지금 매일 하루 신규 사망자가 이제 500명까지 정도 낮아졌거든요. 이거 앞으로 한 달쯤 지나면 200명, 100명으로 낮아집니다. 무섭게 빨리 낮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렇게 낮아지면요.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 이런 거로부터 이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전엔 만사가 다 귀찮아요. 우울해요. 트럼프도 꼴 보기 싫고. 그러다가 이제는 논리적으로 생각해. 냉정하게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왔네.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게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네. 높다고들 하는 얘기가 나오네. 야, 이거 중국, 이거 정말 이거 큰일 날 놈들이 있어요. 이거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인의 80%가 될 거다. 자, 이 상태에서 바이든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꼼수를 낸 게 뭐냐. 정보기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최종적 보고서를 90일 내에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라고 바이든이 서면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꼼수입니다. 미 공화당 아리조나 상원 의원인 연방상원은 아리조나 출신 연방상원은 탐 커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보 커뮤니티에게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인지 아닌지 결론 내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짓이다. 정보 커뮤니티는 지금까지 발견한 것 외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 정보 커뮤니티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중국과의 갈등과 대결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거는요. 다양한 국제적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해야 돼요. 질병과 바이러스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유전자공학과. 이미 이거를 말하자면 CIA, 미 국무부 정보 파트 이런 데 보고 해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바이든은 지난 3월에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대한 조사를 중지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전에 이미 우한 연구소 바이러스 유출설을 조사하라고 국무부에 지시를 했는데 바이든은 지난 3월에 한 2개월 반 전쯤에 이걸 중지시킨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중국과의 갈등, 대결이 있는 자리는 다 피해 다니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과학계의 움직임을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중국이나 그리고 이 리버럴들, 좌파들은 예를 들면은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의 발전을 성공을 전혀 계산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작년 12월 초까지만 해도요. 백신 이거 실패할 거다. 이거 이렇게 빨리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과학계에서는 이미 이게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거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그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초 중국은 1월 달에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도 바이러스 시료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거부했어요. 중국이 바이러스 시료 제공 안 했어요. 바이러스 시료가 있어야 확인을 해볼 거 아니에요. 데이터만 발표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잘 기억 못 하는데요. 중국이 상당 기간 동안 데이터만 발표했습니다. 그게 1월 초에 발표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데이터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시료가 어디서 나왔냐? 스위스에서 나왔습니다. 1월 말 2월 초입니다. 스위스 베른에 있는 IVI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립연구소입니다. Institute of Virology and Immunity입니다. 바이러스 및 면역에 관한 연구소, 바이러스 및 면역 관련 연구소, IVI라는 세계적 연구소입니다. 여기서요,
중국이 발표한 그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러스를 인공 합성했어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요새 생명공학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바이러스 생명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똑같잖아요. 모데나 파이자가 한 짓. 그 뭐예요? S 단백질의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S 단백질을 합성시키는 RNA를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생명공학이 요새 이렇게 무섭습니다. 동시에 2020년 2월 초에 University of Texas Austin, 그러니까 UT라 그러죠. University of Texas, 텍사스 주립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저기 텍사스 내에 캠퍼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스틴에 있는 캠퍼스가 특히 좋죠. UT 오스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UT 오스틴에서요. S 단백질의 원자 차원 3D 모형을 추출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뭐냐. 지금 이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S 단백질이 원자 하나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 요렇게 생겼어 라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 S 단백질의 원자 차원 3D 모형이 뭐냐 하면 그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mRNA나 옥스퍼드 연구소의 아스트라제네카 연구소의 DNA 트로이목마 방식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은 그 S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혹은 S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단백질 합성 명령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S 단백질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그 3D 모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D 모형을 이미 만들어내요. 그게 언제냐? 2020년 2월 초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예전 같으면 10년 걸릴 일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0년 걸릴 일이에요. 예를 들어 2016년 기술이다. 10년 걸립니다. 이거. 그런데 2020년에는 이걸 딱 한 달 만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2017년 노벨상을 받은 기술이 있습니다. 극저온 전자현미경. 이 크리오라는 게 극저온입니다. 크리오지닉의 극저온인데 크리오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죠. 그러니까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는 전자현미경이죠. 크리오지닉 그러면은 극저온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영하 190도, 영하 200도에서 그 물질에 대해서 전자현미경을 쫙 작동을 시키면 저게 원자 단위까지 해상도가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원자 차원까지. 저 기술을 스위스 학자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 기술 때문에 2017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UT 오스틴에서 저 기술을 사용을 해서 S 단백질의 원자 차원 3D 모형을 2020년 2월, 즉 다시 말하자면 중국이 바이러스 그 시료는 안 주고 저것만 내줬을 때 중국이 유전자 정보,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만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저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당연히 mRNA나 DNA 트로이목마 방식의 첨단 백신도 똑같은 기술적 원리를 사용하거든요. 바로 거기랑 작동을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는 잘 몰랐지만 아무튼 저게 생명공학이 요새 무섭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거 트럼프가 오퍼레이션 워프스피드에서 저렇게 백신을 금년 안에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니까 야 문재인 씨 당신 빨리 가서 눈 질끈 감고 입도 선매. 그 얘기를 작년 4월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무리 꼼수를 쓰려고 그래도 과학적 진실은 자꾸 튀어나온다고요. 자꾸 튀어나와요. 바이든이 아무리 꼼수를 써서 과학자들 다 가세 빠지세요. 여기 전문적 정보 스파이들이 결론을 내릴 겁니다. 이게 바이든 얘기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결론 내립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미 알만한 과학자들은 다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결론을 부정하는 자들은 과학자 흰 가운을 입은 좌파 활동가일 뿐입니다. 혹은 흰 가운을 입은 가짜 과학 정치인일 뿐입니다. 파우치 같이. 여기서 잠시 스위스 이 작은 나라. 전 스위스 가서 살기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살기 겁나요. 왜 그러면 저기는 예를 들어 저같이 지저분한 사람은 신고 들어가. 저기는 집 앞에 이게
그 나무 잘 다듬어 놓고 잔디 잘 매일매일 깨끗이 관리 안 하면 바로 신고 들어가서 옆집서 신고해서 벌금 내야 돼요. 꼼지락달싹을 못하는 아주 조직화된 사회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두서가 없고 좀 지저분한 사람은 스위스 같은 데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겁나는 사회예요. 스위스 저보고 제가 가서 감히 못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싱가포르고 하나가 스위스입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저 작은 나라가 아까 베른 얘기 나왔죠. 베른 작은 도시입니다. 크지도 않은 도시고요. 저 연구소는 베른에서 또 한참 떨어진 아주 시골 마을에 있는 연구소예요. IBI라는 연구소는. 베른 잠시 보시죠. 여기 이렇게 강변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베른이라는 데가. 근데 여기가 참 좋은 대학이 있어요. 아까 그 연구팀에서 IBI하고 IBI 연구소하고 베른 대학에 같이 작업을 해서 그 중국이 내놓은, 중국은 진짜 바이러스는 안 내놨고요. 중국이 내놓은 그 유전자 정보에 바탕을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냈다고요. 그 베른 대학 좋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베른 대학이 옛날엔 또 뭘로 유명했냐? 그리스 고전 그리스 시대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른 대학에서 23살짜리 무지하게 뛰어난 고전 그리스 문헌학자를 1870년경에 석자 교수로 모십니다. 23살을. 역사상 가장 나이 어린 석자 교수입니다. 그 석자 교수가 누구였냐? 그리스 고전 문헌학. 여기 사진에 나오는 저의 정신적 스승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래서 좀 베른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둥둥둥둥 뜁니다. 니체가 그러고 나서 한 3, 4년 있다가 이 두통과 안통, 이 눈의 압력에 안통이 너무 심해서 그만두고, 그래도 그 이후로 정신이 붕괴할 때까지 한 1888년까지 15년 동안 뭘로 먹고 살았냐? 그 몇 년 있었던 베른 대학 석좌 교수 직 때문에 연금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았어요. 어렵지만. 자, 또 이 스위스라는 데 만만치 않습니다. 저 작은 나라.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유명한 가속기, 충돌 가속기, 원자 뭐 이런 거, 미립자 충돌 가속기요. CERN, SERN, 유럽에서 만든 거죠. 그 CERN의 그 건물입니다. 저 동그만 도움이. 그 CERN에 있던 연구원 중에 하나가 영국 출신 연구원이 팀 버네슬리입니다. 팀 버네슬리가 1989년에 뭘 만들어냈냐? HTML을 만들어냈습니다. www를 만들어냈습니다. 인터넷은 원래는 우리가 말로 인터넷이지, 인터넷은 전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를 꾸러미로 나눠서 라우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전송한다. 이게 인터넷이에요. 따라서 인터넷 자체에는 그 전송 방식 자체에는 www가 없어요. www는 그 인터넷 전송 방식, 우리가 TCP/IP라고 부릅니다. TCP/IP를 사용한 하나의 그 위에서 돌아가는 문서 전송 방식이에요. 이 TCP/IP는 훨씬 더 아래예요. 그러면 이 문서 전송 방식으로서의 TCP/IP, HTML, 즉 www, 이거 누가 만든 거냐? 1989년에 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CERN 연구소의 팀 버네슬리. 그래서 이게 발달을 해서 한 20년 조금 전까지 되니까 2005년, 6년, 7년 요때 되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HTML5까지 간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무서워진 거예요, 세상이.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아마존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진짜 무서운 창조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창조들이 세상을 바꿔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창조는. 이 무서운 창조 위에 올라타서 어느 한순간 돈 왕창 벌어가지고 큰 회사 만들었다고 내가 우주의 지배자야. 내가 진실인지 아닌지 결정할 거야. 내 마음대로 다 검열할 거야. 너희 모질이들은 내가 제공하는 정보와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알고 살면 돼. 이게 지금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의 태도 아니에요. 건방진 거죠.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저렇게 조용한 데서 일어납니다. 역사는요, 시끄러운 사건,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자전에 소음 발생합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자전하면서 나는 소음 들은 적 있어요? 은하계가 팽창하면서, 태양계가 팽창하면서 나는 소음 들은 적 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은요, 조용히 일어나요.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원자폭탄입니다. 다시 이제 삼천포에서 나와서 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든의 사명은 미국 망치기라고 보입니다. 문재인의 사명과 똑같죠. 문재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 대한민국 망치기죠. 바이든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 미국 망치기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뭘 추진하고 있냐. 미국 영주권 신청 때 바이든 정부가 지금 1,100만 명에서 2,2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그 시민권까지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영주권 신청 때 갱단 기록을 은폐 말소토록 하는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갱단 두목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는지, 혹은 본인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저는 바이든이 MS-13 지금 중간에 나온 MS짜리였어요. 저 사람들 그냥 사람 잡아 죽이기를 뭐 파리 잡아 죽이는 것보다 쉽게 잡아 죽인 흉악범들이죠. 그 MS-13의 두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MS-13의 두목이면 바이든 이 정책이 저는 이해가 돼요. 두목이 아닌 사람이 이런 정책한다? 아, 그럼 저 사람의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은 미국 망치기구나. 아, 문재인과 똑같네. 문재인의 대통령으로서의 사명은 대한민국 망치기이듯이. 자, 이런 와중에 리틀 바이든 파우치는 지금 국회 미 상원에 불려가서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잘하면 파우치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 파우치가 자기 친정으로 여기고 있는 40년 가까이 장을 하고 있는 NIAID, 그러니까 Allergy Induced Disease, 알러지에 의한 질병 국립 알러지 관련 질병 연구소. 그게 이제 그 NIAID, 그게 이제 파우치 친정인데 40년 가까이 자기가 장을 맡고 있죠. 거기서 우한 연구소에 자금을 지원해 온 것을 파우치가 감췄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자금 지원했냐? 동물 전염병 바이러스를 인간에게 전염시킬 때 어떻게 유전자를 바꾸면 되나, 이런 걸 이제 GOF 연구라고 합니다. Gain of Function. 동물 전염병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같이 전염력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면 이거를 변이를 시키면 인간에게 전염력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을 공격하는 병균이 된다고요. 이 GOF 연구를 왜 하냐면 좋게 생각을 해주면 향후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질병에 대한 미리 선제적 연구라는 의미에서 GOF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한 연구소가 GOF 연구를 해왔어요. 그 우한 연구소의 GOF 연구에 대해서 파우치가 40년 가까이 주물럭거려온 연구소인 NIAID가 미국 정부 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미 상원에서 엊그저께 통과시킨 법은 뭐냐면, 앞으로 미국 정부는 영구적으로 중국의 GOF 연구, 즉 Gain of Function 연구, 즉 동물 전염 바이러스를 인간 전염 바이러스로 바꿔내는 연구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 정부는 돈을 지원할 수 없다, 같이 협력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법안이 엊그저께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파우치가 그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춰왔단 말이에요. 그 파우치를 데려다 놓고서 말하자면은 많이 지금 공격을 합니다. 누가 공격하냐? 마르코 루비오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은 5가지 포인트 정도 됩니다. 우선 첫째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파우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연으로부터 기원했다라는 주장을 해왔죠. 지금도 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도 자기들은 지금도 그거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번, 사스1 때는 자연의 저 동물이 사스1의 보균자야라고 그 동물이 특정됐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 그 동물을 레저부아라고 부릅니다. 레저부아라는 건 뭐냐면
동물 전염하고 인간 전염의 교집합 동물군입니다. 그걸 레저부아. 레저부아라면 호수, 저수지란 뜻이죠. 이게 한쪽으로는 동물 전염을 일으키고 한쪽으로는 인간 전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동물 개체들의 집합을 레저부아라고 부릅니다. 이 비롤로지, 이 전염학에서, 전염병학에서. 그래서 사스 때는 4개월 만에, 사스 1 때는 4개월 만에 그 레저부아가 식별됐어요. 특정됐어요.